안녕하십니까. 6월 8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초반 시가 뜨고 상승하다가 후반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동결하고 혹시 재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호주가 어제 그제죠. 0.25 금리 인상을 한 걸 말씀드렸죠. 근데 캐나다도 동결이 예상되는데 캐나다도 금리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비슷하죠. 호주랑 캐나다랑 좀 비슷한 시장인데 자, 그러면서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멀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6월은 지금 동결 가능성이 한 80%가 됩니다. 근데 6월에 동결시키고 7월에 살짝 연준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연준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강한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시장은 최근에 올리던 그런 전적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포지션도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왔죠. 다우존스는 뭐 이전 고가 돌파는 못했지만 나스닥은 좀 상승 행진을 한 게 사실이라서 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왔습니다. 13,100이 돌파 포인트잖아요. 그 자리까지 딱 다시 되밀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뭐 우려감보단 각도 조정에 조금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23%가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 요인이죠. 증시에서는. 자, 최근에 나스닥 그러니까 뭐 애플도 반등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새 조금 주춤하잖아요. 3분봉 나오고,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레일을 펼쳤던 엔비디아도 좀 꺾였죠. 자, 이러면서 엔비디아도 결국 어때요? 이 갭이라는 걸 상승 갭이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게다가 어마어마한 20%가 넘는 상승 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 갭에서는 역시나. 자, 이러면서 요새는 또 소형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현상이 좀 보이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약간 빅테크의 대형주들이 좀 주춤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약간의 순환 매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력적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34,000은 더 두들길 것 같아요. 자, 이제 FMC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깜깜이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 그리고 13일은 또 CPI가 있어서 일단 CPI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CPI가 또 그래서 또 중요해졌어요. 저번보다 정말로 또 내려가는 조금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도 그래야 뭔가 할 말이 있죠. 근데 CPI가 잘 안 나왔어요. 예상 기대치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이번엔 동결하는데 7월에는 올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해도 뭐가 있지만 또 데이터가 툭 좋아지면 연준도 할 말은 없거든요. 좋아지곤 있으나 뭐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게 이번 FOMC에서는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심하자. 최악은 좋아질 게 뭐가 있냐. 다음에 한번 강하게 혹은 최악의 경우는 또 6월에 그냥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거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증시 오늘 보실 텐데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조금 이건 하락보다 안 좋은 캔들이죠. 종가는 0.01 상승이지만 찍고 올라 2930을 정확히 찍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항은 저항이란 얘기예요. 이게 제 라인들이 맞아간다는 건 이게 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게다가 오늘은 동시만길입니다. 동시만길에선 특히나 뭐 3시 이후 이럴 때 뭐 기습적인 좀 매물 혹은 종가에 그나말로 장난질을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종가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그런 게 우려가 되죠. 미국도 고점에서 약간 추락했던 거. 미국은 우리나라는 나스닥하고 코스피랑 오히려 특징이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볼 때는 막판에 좀 오늘 흔들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초반에 흔들고 나중에 오히려 선물로 매수세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600포인트. 예, 오늘 5일선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5일선을 갑자기. 자, 2608에서 이 갭라인 있죠. 2600까지. 여기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지지선을 일단 박아 놓겠습니다. 오늘 2614 14가 중심값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1차 저항 2620 오늘 똑같이 놓을게요. 20, 30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예, 요게 라인들이 이거라 차이가 없죠. 20이나 21. 정확히는 21이에요. 2621 2621 라인 이렇게 하는데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2630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항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사실 어제 2차 전지에 에코프로 좀 이따 영상 올리겠지만 에코프로만 단독으로 자 에코프로가 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어제 이게 반등이 나올 만한 포지션이었죠. 60을 타고 올라갈 때. 그리고 뭐 테슬라도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을 줬고 그리고 갈 게 없잖아요. 지금 코스닥에서. 뭐 바이오 아직 들이밀기도 좀 그렇고 게임주 올리자니 좀 부담스럽고 이미 엔터주는 너무 고가고 엔터주 사실 지금 다 고평가란 말이에요. 엔터주 올리기도 그렇고 반도체 더 올리기도 힘들고 자 지금 만만한 게 2차전지죠. 자 근데 이게 오늘 만약에 한번 쉬어간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쉬고 본다 이러면 또 코스닥이 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오늘 5일선 체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870, 872 이런 데가 오늘 좀 취약한 자리예요. 지지를 한번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럼 1포인트가 내려야 돼요. 그죠? 거의. 자, 중심값은 오늘 879. 자,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는 878이네요. 878. 오늘 중심값 878. 자, 그리고 뭐 880이 오늘도 저항인데 자, 그리고 제가 어제 885에 선을 넣어놨죠. 사실 885까지는 코스닥은 그냥 무혈 입성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885까지는. 885 뭐 900까지도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오늘도 또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둘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럼 또 삼성전자 오늘 추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프로그램을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7만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반면에 자, 뭐 에코프로비아 어제 많이 올랐네? 자, 한번 눌러볼까? 그러면 또 코스닥이 조정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수급이 둘 다 들어오진 못해요.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지 못합니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둘 다 좋기는 힘든 오늘 수급이 아닐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캐나다도 올리고 뭐 호주도 올리면서 예상 밖으로 막 긴축이 되면서 FOMC가 또 골치 아파진다는 점 좀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미룬 라이브 방송 오늘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